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119쪽입니다. 과거 너희들 한 사촌 오빠들 한 7, 8년 전까지 중3 애들을 제일 괴롭히던 내용이에요. 이게 중학교 3학년에 있었거든. 중3 애들을 제일 괴롭히던 내용인데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빠졌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빠져서 중학교 3학년들이 2차 방정식을 꼴 빨고 대신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이게 뭐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중학교 때 있었던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전 교육과정 15년 개정에서 빠져서 한 7, 8년 전에 빠졌는데 다시 안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중3 과정에 있던 내용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그러면은 얘를 양변을 a로 나눠. a가 있는 게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나누는 것뿐이야. 인수분해를 했다고 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a로 나눠.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 이게 분수일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이런 상태야. 그럼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말은 얘가 인수분해가 x-알파, x-베타는 0. 이 두 식이 같은 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래야 근이 알파 하나 나오고 베타 하나 나오겠지. 이거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런 꼬라지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서 이런 꼬라지가 됐다는 말은 두 식이 같은 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얘를 다시 전개합니다. 다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돼. 얘가 얘니까 얘랑 같은 식이지 지금. 맞아요? 같은 식이란 말은 개수를 비교하면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x제곱 똑같고요. a분의 b랑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반대쪽에 붙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a분의 c는 알파 베타가 되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맞아요? 2차 방정식의 근과 원래 이렇게 생겼던 애의 계수에 관한 관계다. 즉 근 가지고 계수를 찾아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건 두 근의 합에 대한 얘기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함계수 a분의 1차 함계수 b. 그럼 예를 들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다고 치면 두 근이 뭔지 모르는데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까지 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두 근의 합이 2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1, 2, 1, 1 이거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되는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플러스로 바꾸자. 플러스로 바꾸면 인수분해 되겠다. 이걸 플러스로 바꾸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는 2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근이 2분의 1 또는 1이야. 둘이 더하면 2분의 3 맞죠? 둘이 곱하면 2분의 1 맞죠? 구해서 해보지 않더라도 이해됩니까?
근을 직접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아낼 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일부러 인수분해 되는 애 가지고 썼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서 막 근해 공식 써야 되고 복잡한 것도 두 근을 더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이 뭐랑 연결될 거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냐면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하고도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은 모든 단원에서 다 나오는 얘기야. 모든 단원에서 다 나오는 얘기야. 내가 곱셈 공식 변형식에 대해서 왜 강조하냐면 너희들이 1단원에서 한두 문제 틀리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야 얘네가. 이해돼? 이게 그럼 공통 원만 어떻게 잘 뭐 몇 개 틀리면서 뭐다 공통은 포기했어요. 그러고서는 1학년 1학기 포기했어요. 그러고서는 넘어가면 되느냐? 안 외우고 넘어가면 되느냐? 1학년 2학기 때 또 나오고 2학년 때 또 나오고 수능 볼 때까지 그냥 끝도 없이 나와 얘네는. 그래서 거의 구구단급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계속 곱셈공식 변형식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야. 너희들 구구단 못하면 분수 통분약분 못하듯이 알아들어? 이거 못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으로 줄어.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이해돼? 그럼 남들은 100점 만점 시험인데 니네는 50점 만점으로 시작한다니까? 절반을 못 푸는데 뭐. 이해돼요?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 곱셈공식하고 곱셈공식 변형식 제발 좀 외워주고 보일 때마다 써줘야 돼. 이런 모양 이런 거랑 관계돼서 이런 모양 끌어내는 거는 모든 단원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 나 2차 방정식은 다 이해했는데 문제 못 풀어요. 왜? 이거 못 외워서. 2차 방정식을 다 이해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걸 못 외우고 있는데. 문제를 못 푼다니까. 알아들어요? 제발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근이 1과 3인 2차 방정식 뭐 x제곱 계수가 1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2 한 다음에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만들으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중학교 때도 하고 우리 앞에서도 했어. 초면이면 안 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이 괄호에 먼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면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 중간 과정을 안 하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어. x제곱에 마이너스 a분의 bx가 두 근의 합이니까 두 근의 합 4 그러면은 x제곱에 여기 플러스 a분의 b니까 여기 마이너스 4 왜? 마이너스 a분의 b가 4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여기가 a분의 c는 0이니까 a분의 c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자. 처음에 ax 제일 기본형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이렇게 돼 있을 때 a로 나누면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이니까 a분의 b는 마이너스 4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4 이해돼? 두 분의 곱이 a분의 c니까 a분의 c는 3이니까 이 자리가 3 이렇게 만든 다음에 x제곱 계수가 2다 그러면 바로 2 내가 설명하려고 이런 거 썼지만 익숙해지면 바로 이거 보고 더해서 마이너스 x 곱해서 상수항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 물론 이게 자신 없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더 빨라지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제한 시간이 50분짜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이야. 내신 시험은 시간이 무조건 부족해 너희들. 알아들어? 그럼 한 문제라도 더 빠르게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거를 익혀둬야 된다. 이해돼요? 자, 개념 설명은 다 했고요. 일단은 처음 얘기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물론 a는 이차함계수고 b는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요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씩 변형되는 얘기들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거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해됩니까?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뭐 인수분해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혈배관에 관련된 얘기는 예제 보면서 합시다. 넘어가서 122쪽으로 가. 필수 문제 9번. 필수 문제 9번을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1번, 2번, 3번, 4번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1번, 2번, 3번, 4번 모양이 곱셈 공식 관련된 거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곱셈 공식 관련된 문제라면 무조건 합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될 거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놓고 바로 1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겠죠? 제곱은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바로 너희들이 곱셈 공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서 내가 미치겠다는 거야. 알아들어? 이거 다 변형식 보면 있어.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알겠어? 이게 왜 이렇게 돼?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되게 간단해. 여기서 4알파 베타를 빼야 얘가 돼. 알아들어? 여기서 4알파 베타를 빼야 얘가 된다고. 알아들어? 되게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빨리빨리 하려고 외우라는 것 뿐이야. 이해돼? 이게 뭐 이해가 안 돼서 못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니들이 게을러서 안 외우는 거야. 제발 외워달라고. 그냥 외우면 돼. 이유는 뭔데? 전개해 보면 돼. 전개해 보면 이거 다 전개해봐. 그럼 서로 같아. 알아들어요? 그러면 얘는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2 넣고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플러스 2니까 6이네요. 그거 구하면 되잖아요. 알아들어? 그거 아니란 말이야. 또 2번 같은 거 바로 나오잖아. 내가 이거 외우러 간지 2달이 넘어가는데 지금 넘어가진 않았구나. 2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자, 이것도 다시 설명합니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부터 시작해.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외우고 있냐고. 내가 오늘 아주 작정을 했어. 내가 이거 외우라는 얘기를 지금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 못 외우고 있잖아. 언제까지 못해야만 할 건데 이게 뭐 어렵냐고.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제곱의 베타 3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규칙성을 만들어서 외우세요. 알아들어? 여기서부터 알파는 세제곱, 제곱, 1제곱 없어지고 베타는 없고 1개, 2개, 3개 이렇게 늘어나잖아. 1, 3, 3, 1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든지 외우라고 줘. 제발. 지금 얘만 남아있는 거야. 얘만 남아있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나머지가 반대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얘 좌우변 바꿔. 좌변 우변 바꾸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요거 3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요거 3 알파 베타 제곱. 얘네들이 3알파 베타로 묶인 거야. 3알파 베타로 마이너스 3알파 베타로 묶이면 여기서 알파 여기서 베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냥 공식을 넘겨서 정리한 거라고. 이해돼? 내가 니들 외우는데 도움되라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아들어?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약분하고 플러스로 바꾸면 1 더하기 3이니까 11이 이렇게 나오겠지. 알아들어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얘는 특별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사실. 특별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있긴 한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전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마이너스 묶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2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자꾸 곱셈 공식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런 1번, 2번, 3번 문제를 보고 얘가 곱셈 공식이나 곱셈 공식 변형식 관련된 얘기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문제 풀어보는 경험이고 그냥 이거 곱셈 공식 쓰는 문제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어떻게 하지가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럼 수학 문제를 안 풀어본 거야. 알아들어? 자, 마지막 4번 보면 따라하세요. 곱셈 공식 관련일 때 분수 형태가 나오냐? 동분한다. 그러니까 두 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찾았으면 이거 곱셈 공식 관련 이거 아니면 변형식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해돼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 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이게 아무리 복잡하들 뭔들 다 상관없어. 무조건 동분이야. 알겠어? 동분하면 분모는 얘네들이 곱한 거야. 얘가 이렇게 되려면 분모 분자에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베타 플러스 1을 곱하고 얘가 이렇게 되려면 분모 분자에 알파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얘네 안 돼. 알아들어? 그리고 다 전개하는 거야.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분의 2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또 갖다 집어넣으면 돼. 이해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이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2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분자는 1이고 분모는 얼마야? 2분의 5야? 자 이거는 뭐 1분의 1에서 5분의 2 되는 거 알죠? 알죠?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244, 245 보겠습니다. (244번) 똑같은 형태겠죠. 이건 5개나 있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1, 2, 3, 4, 5 쭉 보고 이게 곱셈 공식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곱셈 공식 문제라는 느낌이 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 1분의 4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돼요? 네. 이해돼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3 곱하기 4니까 12. 2번을 보면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 모양이 자연스럽게 바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순서는 상관없잖아. 더하기는 이게 바뀌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한 번 더 쓰자면은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얘가 이렇게 바뀌고 뒤에 알파 베타 하나 더 있잖아. 알아들어요?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이제 집어넣어. 더하면 얼마야? 3. 3의 제곱 빼기 4니까 5 이렇게 나오겠지. 알아들어요?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 2베타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하는 거예요.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집어넣자. 4, 3 아니 여기가 4잖아. 아 맞죠? 4, 4 16 빼기 2 곱하기 3 더하기 16 빼기 6 12 이렇게 되겠죠. 4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알파 마이너스 1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뭐 하라고요? 분수 모양 나오면 뭐 하라고요? 통분하라고요. 통분하면 그냥 분모가 얘네들이 곱한 게 분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이렇게 곱하고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 마이너스. 분모는 전개하면 분자도 전개하면 정리 좀 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얘네 먼저 쓰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가 또 뭘로 바뀌어? 아까 얘가 이렇게 바뀌었듯이 여기서 똑같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제 대입하면 되죠. 알파 베타는 3이었고 4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었죠. 2분의 9 빼기 8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네요. 5 알파 제곱분의 베타. 마찬가지야. 분수 모양 나오면 뭐 하라고요? 통분하라고.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가 이렇게 되려면 분모 분자에 베타 제곱 곱하니까 베타 세제곱. 여기는 분모 분자에 알파 제곱 곱하니까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고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뀌어서 이해됩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는 4 4의 제곱분의 3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16분의 27 빼기 4구 36이네. 마이너스 16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245번을 보겠습니다. 245번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너희들 실제 시험 문제는 245번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집중해 봅시다. 245번은 저런 모양, 뭐 숫자는 조금 바뀌고 약간은 바뀔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형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자 일단 문제를 다 읽기 전에 너희들이 이게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뭐 3차 방정식이든 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사실은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말이 봤을 때 근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행동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찾는 게 아니야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1이다 그러면 너희는 1을 대입하는 게 먼저야. 그럼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도 알파 베타를 대입해보는 게 먼저야. 문자인데 뭐하러 대입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근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 특히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론을 지으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두 가지야. x자리에 대입해 보거나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찾거나 두 가지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딱 두근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근데 바로 244번처럼 곱셈 공식 느낌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그래서 곱셈 공식을 똑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곱셈 공식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이게 문제에서 곱셈 공식 냄새를 킁킁 맡지. 어? 맞아? 곱셈 공식을 똑바로 모르는데 여기 막 맛있는 거 지나가는데 코 막혀가지고 비염 막 안 되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단은 곱셈 공식하고 변형식이 머릿속에 똑바로 박혀 있어야 돼. 그래 여기서 곱셈 공식 냄새 콱콱 맡고서는 맛있는 거 골라서 먹는단 말이야. 이해돼? 뭐 이렇게 좋아? 근데 이 문제는 곱셈 공식 냄새가 안 나. 일단 문제를 보자.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베타 베타 제곱 플러스 일단은 곱셈 공식 냄새를 알파 베타에 대한 똑같은 구조의 2차식이 나오면 얘는 곱셈 공식 냄새보다 뭐를 먼저 맡아야 되냐면 대입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냄새를 먼저 맡아야 돼. 이해돼? 내가 아까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 얘기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x자리에 문자 알파 베타를 대입하는 형태가 하나 있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한 형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 맞아. 근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사용하는 형태는 문제에서 곱셈 공식 냄새가 킁킁 나는데 여기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나야 돼. 근데 니들이 곱셈 공식 똑바로 머릿속에 안 박혀 있으면 여기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른다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된다고. 더러워 죽겠네 그냥. 그냥 냄새만 쓱 맡아보고서 아 뿌려 하고 가야 되는데 찍어 먹어본다고. 알아들어? 자 그러면은 냄새 얘가 지금 곱셈 공식 맛있는 곱셈 공식이 아니라 뿌린 똥이라는 걸 어떻게 안다? 똑같은 모양의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2차식이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2차식이 있으면 대입하는 형태다라고 기억을 하면 돼. 알아들어? 근데 대입하는 형태에서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찾아봐야 돼. 일단 대입해.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는 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 다 이렇게 다 찾아놔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1단원 할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 다항식 단원에서 잘해야 되는 거 있잖아. 다항식이나 뭐 이쪽 그 뭐야 2차식이나 어쨌든 다 다항식이란 말이야.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건 구조 파악이야. 구조가 레스큐 아니고요. 구조, 컨스트럭트, 그죠? 구성, 구조, 모양, 그죠? 구조를 파악한단 말이야. 구조를 파악해.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찾는 거야. 이런 거.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제곱 플러스 4. 똑같네. 이런 거 찾는 거라. 이런 똑같은 구조가 무조건 있어. 니들한테 이런 구조 찾으라고 내는 문제들이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얘 넘어와서 알파 제곱 플러스 4는 2알파야.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2알파로 바뀌어.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2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 즉 알파분의 베타로 바뀌어. 그럼 얘는 똑같은 모양이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 2베타로 바뀌겠지. 이건 똑같이 바뀌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큰 곱셈공식 냄새를 맡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로 가는 거지 문제가. 이해돼? 그러면은 이제 통분. 분수 모양은 통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알파 베타분의 얘가 알파 베타가 되려면 분모 분자에 베타 곱해야 되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얘는 뭐 순서 한 번 더 다시 안 써도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 4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4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라고. 이해돼? 그래서 또 이제 가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막 수업하고 설명하고 나면 이건 알겠는데 이걸로 안 풀려요. 이걸로 안 풀리지. 얘만 쓰는 게 아니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대입해서 구조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학교 선생님이야. 니들이 학교 선생님인데 이 내용을 묻고 싶은데 조금 더 까다롭게 내고 싶어. 그러면은 244처럼 내겠니? 245처럼 내겠니? 당연히 245처럼 내겠지. 근이라는 내용은 일단 대입하는 게 우선이니까 대입해서 구조를 한번 볼래? 라고 내겠지. 그래서 시험 문제는 245번 형태가 무조건 나와. 안 나오는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됩니까? 자, 미정계수 구하기 필수 10번 123쪽으로 갑시다. 미정계수는 뭐야? x제곱 ax b 여기에서 뭐 두근 알려주고 a, b 찾아라 뭐 이런 얘기예요. 봅시다. 이거는 그냥 큰 설명 필요 없어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일 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냥 a, b 구하면 끝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하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고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a분의 c니까 b가 마이너스 8이야. a랑 b 구해놓은 다음에 뭐 구하래요? a 미안합니다. ax 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b 이퀄 두근의 합을 구하래요. 여기서도 a, b를 먼저 넣고 뭐 인수분해를 하고 그러지 말고 두근의 합은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A 플러스 B는 얼마니? 이런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해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 B가 이 B가 아니지. 자리지 자리. 알고 있죠 그런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괄호 2번을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퀄 0의 두분의 알파 베타이고 그럼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b고 선생님 왜 이거 넣어보는 거는 이번엔 안 해요? 그러면 밑에 문제에서 이런 알파 베타에 대한 반복적인 2차식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안 나와 있으면 굳이 넣어볼 필요는 없어. 이해됩니까? 반복되는 2차식이 나와 있을 때 똑같은 모양의 알파에 대해서 베타에 대해서 똑같은 2차식이 나와 있으면 넣어보는 게 우선이고 보통은 이렇게 그냥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처리를 해주면 돼. 이해되죠? 알파 베타이고 x제곱 빼기 a 마이너스 1x i 플러스 1x 더하기 2 이퀄 0에 두근이 알파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였고 알파 베타는 b였으니까 두근이 a와 b인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니까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1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해돼요? 두근의 곱이 ab 두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근데 b가 1이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알았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246번으로 갑시다. (246번을) 보면 ax제곱 2xb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1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띄고 3분의 2가 a분의 2면 사실은 그냥 분자 똑같으니까 a가 3이긴 한데 이렇게 x자로 곱하는 거 알죠? 이거 x자로 곱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 이거 분수는 분수일 때 x자로 곱하면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곱하는지는 알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이게 되게 웃긴 게 니들이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 중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우냐면 분수 형태가 있을 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면 3하고 a의 최소 공배수는 뭐냐면 그냥 3a야. 알아들어? 그럼 이쪽에 3a 곱하고 이쪽에 3a 곱하면 3이 약분돼서 a가 1로 가서 곱하는 모양이 나오고 a가 약분돼서 3이 1로 가서 곱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x제로 곱하는 거야. 되게 별거 아니거든? 뭔 말인지 돼? 이제 이렇게 설명 들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는 벌벌 안 떨면서 이렇게 x제로 곱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 이렇게 x제로 곱하는 이유는 3a를 양변에 곱하는 거야, 사실은. 알아들어?
3의 1을 곱하고 3의 1을 곱했는데 여기서는 3이 약분되니까 a만 얘랑 곱하는 거고 여기는 a가 약분되니까 3만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럼 x제로 곱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고. 이해돼? 뭐 어쨌든 그래서 a는 3입니다. 뭐 하는 건데? 그거일 때 이제 두분했고 마이너스 1 곱하기 3분의 1은 a분의 b. 근데 a가 3이었으니까 그럼 또 이것도 양변에 3 곱하면 이렇게 찾아놓고 요거에 두분의 곱 두분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먼저 집어넣지 말고 a분의 c니까 이게 통째로 전부 다 c예요. b분의 a-b가 답이다. b는 마이너스 1이고 3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죠. 이해되죠? 247번 x제곱 ax 플러스 b의 두분이 알파 베타이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관련된 두분이 이럴 때 어쩌고 AB의 값을 구해라 그랬네요. 자, 아까처럼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예요. 여기서는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고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a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a니까 뭐 a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2니까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b인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b인데 알파 베타는 b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마이너스 a였으니까 b 플러스 a 플러스 1이 b 뭐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마이너스 b구나 어쩐지.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에요. 그래서 b는 0이네. 됩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가 0이에요. b는 마이너스 b. 뭐 넘겨서 나누면 0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 네, 뒤에 유형이 많은데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124쪽으로 가겠습니다.